안녕하세요. 김기동 한자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생활하는데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요즘에 먹거리 상태가 별로 예전처럼 좋지 못하다 하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그때 그 시절 옛날에 우리가 어릴 때는 먹거리가 아주 싱싱하고 좋고 병들지 않고 아주 먹음직스럽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그 해산물 같은 경우에도 병이 많이 들어있다. 흑점병이라든가 게 종류 같은 데는 이제 게 빡대기에 검은 점이 이제 생기는 병이 많이 있다. 한때 보도가 나왔습니다. 근데 원래 수산물을 판매하는 사람들도 하나하나 골라서 사는 게 아니라, 짝으로 사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하나하나 골라서 사는 그런 게 아니라 한 짝씩 몇 짝씩 사서 수산물을 이제 손님한테 팝니다. 그런데 병들지 않은 것만 골라서 쏙 빼고 나머지는 병든 건 버리고 안 산다. 그런 건 없거든요. 그러니까 파는 사람도 자기들이 병든 걸 자기 집에서 식구들이 이제 먹고 깨끗한 것만 사람들한테 판다. 그게 이제 너무 양이 많으면은 팔 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병들은 게라든가 수산물이 예전보다는 많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다 수질 또 환경 오염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사는 해산물의 고기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바닷속에 사는 물고기들도 병이 많이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사람하고 똑같이요. 사람도 공기질이 나쁘고 환경이 나쁘면은 여러 가지 질병이 많이 걸리잖아요. 똑같습니다. 옛날에는 인구가 적을 때 지금의 1960년대 이렇게 될 때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환경 오염도 안 되고 깨끗할 때에는 거의 해산물도 상품이 좋았습니다. 싱싱하고. 그래서 우리 친구들 중에도 그렇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 해산물이 옛날보다 맛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 클 때는 해산물이 그렇게 맛이 좋았어요. 그런데 요즘의 해산물은 옛날하고 비교할 때 맛이 없다. 그러니까 사람의 입이
고급이 돼서 그럴 수도 있고 늘상 많이 먹으니까 맛을 못 느끼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 옛날에 그 어려울 때는 해산물도 자주 사 먹지 못하다가 오랜만에 한 번씩 사 먹으니까 아주 더 맛있겠죠. 어렵게 사니까 옛날에는 원래 우리나라 어렵게 살았습니다. 옛날에. 요즘에는 그 농촌에 가면은 초가집이 없지만은 제가 어릴 때는 농촌에 가면 전부 다 초가집이에요. 초가집이고 뜸뜸 이제 함석집이라든가 기와집. 그래도 뭐 옛날에 한가닥 했다는 벼슬을 한 사람들이나 기와집을 가지고 살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에는 초가집을 보기가 힘듭니다. 그 민속촌이나 가야 이제 초가집을 볼 수 있을 정도로 귀한 몸이 됐죠. 옛날에 제가 젊었을 때 처음에 공무원 했을 때 이제 그때가 대통령이 누군가 하면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을 할 시기인데 그때 이제 지분 개량 사업이라고 이제 정책적으로 했어요. 지분 개량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정부에서 뭐 거의 다 지원을 해준다. 그리고 마을 길을 새로 만들고 차가 다닐 수 있는 넓은 신장로를 새로 길을 만들어라. 그렇게 해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서로 이제 하기도 하고 합동으로 하기도 하고 이제 개인이 하기도 하고 해서 도로를 확장하고 지붕도 초가집을 전부 다 벗기고 함석집이나 아니면 기와집으로 개량을 대대적으로 이제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옛날의 농촌이라는 게 그 길이 전부 다 꼬불꼬불한 사람 혼자 겨우 다닐 수 있는 서로 마주쳐서 갈 때 서로 비켜가기도 좁은 되게 그랬습니다. 길이. 지게를 지고 농산물을 운반하고 이동하던 때지요. 그리고 이제 여자들, 아낙네들은 이제 머리에다가 이제 짐을 이고 다니고, 남자들은 지게를 지고, 아니면 보찜을 지고, 이렇게 이제 물건을 이동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여자들이 머리 일대는 머리에다가 동그랗게 생긴 지프로 만든 또발이라고 합니다. 강원도 말로는. 그걸 이제 받치고, 물건을 거기다가 올려놓고, 이제, 물동이를 인다든가, 그렇게 이제 짐을 올려서 이동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옛날에는 전부 다 우물이 동네 하나밖에 없어서, 밥을 지을 때 여자들 아낙네들이 또바리를 머리에다가 이제 받치고 물동이를 가지고 바가지를 물동이 안에다 넣고 그 동네 우물가에 가서 물동에다가 길러서 머리에다 이고 집으로 와요. 그래서 이제 밥을 짓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때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래서 참 자기 집에 우물이 있는 것이 그렇게 부럽더라고요. 가끔 보다 보면은 자기 집에 이제 우물이 바로 부엌 옆에 있는 집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편해요. 바로
부엌문을 열고 바깥에 이제 나가면은 바로 우물이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우물을 길러서 바로 밥을 하니까 편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도 우물을 내가 직접 파야 되겠다 해서 이제 제가 우리 집 그 부엌 옆에 우물을 직접 팠습니다. 팠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물이 나오긴 나오는데 결국은 물이 많이 안 나와서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파지 말아라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파지를 못했어요. 원래 그 농촌의 그 초가집이라는 것이 1년에 한 번씩 매년 그 지프로 다시 교체를 해가지고 지붕을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교체를 해야 돼요. 그게 1년에 한 번씩 교체를 안 하면은 썩어서 지붕이 살 수 있으니까 1년 동안 이형을 이어가지고 지붕 공사를 새로 지붕을 잇지 않으면은 여기 썩어서 지붕이 살 수도 있으니까 벗겨내고 새로 만든 이제 지프로 만든 이형을 만들어서 새로 이제 1년 묵은 지붕 걷어내고 새로 이제 거기에다가 지프를 새로 올려서 지붕을 만들어요. 매년마다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농사도 짓기 힘든데 그 지붕마저 1년에 매년 지붕 교체 공사를 해야 합니다. 부담이 상당히 많이 들지요. 그렇습니다. 그런 상태로 옛날에는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 공기라는 게 뿌옇고 이렇게 밖에 나가면은 공기가 뿌옇고 요즘 같으면 황사가 너무 심해가지고 해가 잘 보이지 않는 경우 있잖아요.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은 공기가 아주 상쾌하고 깨끗하고 좋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산뜻하고. 이제 안개가 이제 낀다. 무지개도 자주 생기고. 안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슬비 같은 게 조금씩 내리면 이제 안개가 좀 끼고 그렇지만은 안개가 그냥 순수한 물방울 안개지 거기에 스모그라든가 나쁜 먼지들이 들어가서 안개가 생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안개 같은 경우에는 가끔 있지만은 공기질은 정말로 너무 깨끗하지요. 지구도 그렇지만 바다 속도 그때는 깨끗했습니다. 사실상 바다 같은데 이제 여름에 저는 농촌에 살았는데 농촌에서는 1년에 한 번씩 바다에 놀러 갑니다. 그걸 갖다가 이제 해수욕을 간다 할 때 해수욕이라는 게 한자입니다. 바다에 물수 목욕할 욕해서 해수욕을 간다. 아니면 그걸 간단히 말해서 해목을 간다. 그렇게 합니다. 저는 강원도 강릉에 살았기 때문에 강릉에서 가장 가까운 바다가 안인 바다입니다. 안인에는 바다가 우리 집에서 가장 가깝고 걸어서 한 3-4km 정도 가면은 됩니다. 안인 바다에 가면은 바위들이 좀 있는데 그때의 바다가 오염이 안 되고 사람들이 별로 없으니까
그 바위 같은 데 가면은 조개가 꽉 붙어 있습니다. 지금에는 사람들이 하도 사람들이 많이 따가고 사람 인구가 많다 보니까 요즘에는 조개가 없습니다. 사실상 약간 깊은 바위에 들어가야 이제 깊은 바위도 거의 없어서 아주 조금 멀리 가야지만 그 섭이라고 합니다. 강원도 말로는 조개 섭이 옛날에는 지천이었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클 때는 바다에 사람들이 많이 안 가요. 그 농사 짓느라고 1년에 한 번씩 바다에 가서 목욕을 하는 것도 안 가는 사람들이 많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바다에 나는 해산물도 바위에 붙어 있는 조개라든가 진와리 미역 별의별 해산물들이 꽉 찼습니다. 그래서 그 해수욕을 갈 때는 조개를 아주 가득 따가지고 옵니다, 집으로. 아니면 그 자리에서 이제 솥을 가져가요. 솥을 가져가가지고 그 자리에서 이제 끓여서 먹습니다. 미리미리 준비를 해가지고 갑니다. 농촌에서 왜서 1년에 한 번씩 이제 바다에 가서 목욕을 하는 것을 해수욕을 가느냐. 놀러 가고 심심풀이로 가는 게 아닙니다. 왜냐? 병을 고치려고 가요. 그 농촌에서 그 여름에 한창 더울 때 가잖아요. 그런데 여름철에 농촌에서 농사를 짓다 보면은 몸에 피부염이 많이 생깁니다. 땀띠라든가 피부염이 많이 생겨가지고 건질건질하니까 바닷물에 가서 이제 모래찜질을 하고 바닷물에 적시면은 그 땀띠가 치료가 됩니다. 그래서 바닷물에 들어가가지고 한참 있다가 나와서 모래 속에 들어가요. 모래 속에 들어가서 모래 속에 몸을 다 파묻고 뜨끈뜨끈합니다. 그걸 갖다가 모래찜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뜨거워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들은 농사를 지니까 목이고 몸에 땀띠가 피부염이 많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치료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갔다 오면 땀띠가 사라지고 피부염이 낫기도 하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옛날에는 거기 저도 그때 어머니 따라서 같이 갔습니다. 온 식구가 다 가니까. 그렇게 가보면은 개도 많아요. 개가 원래 빠르잖아요. 그 바위 틈에 보면 파도가 칠 때 바닷물이 출렁출렁 할 때 그 개가 밖에 나와서 따뜻한 그 일광욕을 하려고 장뜩 나옵니다. 그래서 잡으려고 사실상 어떻게 빠른지 잡지 못합니다. 거의 잡지 못하고 이제 낚시 같은 걸로 잡아요. 낚시도 그때 대나무 갖다가 낚시를 고다가 해가지고 끝에다가 개가 먹는 그런 걸 싹 달아가지고 바위 틈에다가 이렇게 늘어뜨리고 살랑살랑 들었다 놨다 하면은 곰이 그거 먹으려고 딱 달라붙습니다. 그때 이제 확 들어서 손으로 잡아요. 그놈들이 그 맛있는 음식이 자기가 먹을 거리 좋은 게 있으면은 그걸 놓지를 않습니다. 끝까지 먹으려고 달아나지도 않고 끝까지 붙어요. 그러면 이제 손으로 잡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그냥 가면은 전부 다 달아나서 못 잡아요.
아주 그놈들이 먹는 거 좋은 거 그런 거 이제 미끼를 달아가지고 살랑살랑 하면 그놈들이 먹으려고 찍거든요. 그때 살짝 들어 올려서 잡으면은 그 자기 먹이를 먹으려고 죽든 살든 달아나지 않고 달려들어서 붙어 있습니다. 들어 올려도 안 가요. 끝까지. 그럴 때 이제 잡아채가지고 잡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도 이제 잡아가지고 이제 그 냄비에다가 끓이면은 빨갛게 이제 마시잖아요. 그놈들은 크지 않고 요즘에 뭐 쌀개 같이 그렇게 아주 작은 개입니다. 그런 거는 그냥 통째로 이제 씹어서 먹고. 그다음에 조개섭도 이제 바위에 그득하게 많아요. 그득하게 많고 옛날에는 그 주부라고 합니다. 그 사람이 옛날에는 그 주부라는 게 어떻게 뭐 갖다가 주부라고 하는가 하면은 옛날에는 그 트럭 있잖아요. 트럭에 들어가는 그 바퀴에 들어가는 그 타이어 그 공기를 넣을 때 들어가는 그 고무 주부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이제 가지고 그걸 이제 바다에 띄워서 그걸 붙잡고 이제 헤엄을 치고 그렇게 합니다. 요즘에는 그 인공적으로 그렇게 만들지만은 옛날에는 그렇게 인공적으로 그렇게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저기 바다에서 그 띄워서 물놀이 하는 것은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 트럭에 큰 타이어 있잖아요. 승용차에 들어가는 조그만 바퀴에 그 타이어에 공기를 넣어가지고 바퀴가 탄탄하게 하는 그 고무주부는 너무 둘레가 작기 때문에 그건 말고 큰 트럭 같은데 바퀴가 크잖아요. 바퀴에 크게 그 안에 이제 고무주부가 있잖아요. 고무주부에다가 공기를 집어넣으면은 그 바퀴가 단단해져 가지고 확 커지잖아요. 그래서 그 공기압으로 바퀴가 꽉 차서 이제 트럭이 바퀴를 달고 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공기를 넣는 그 바퀴의 그 고무주부 그걸 이제 별도로 파는 경우도 있어요. 자동차 정비소라든가 이런데. 그래서 그런 걸 이제 그 갖다 놓고 빌려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빌려가지고 그걸 이제 물에다 띄워가지고 그러니까 그 색깔이 전부 다 까매요. 색깔이 까맣습니다. 전부 다 색깔이가. 요즘에는 뭐 자동차에 넣는 고무주부 말고 인공적으로 사람들이 만든 그런 물놀이용 그 주부들이 많지만은 그때는 인공적으로 만드는 게 없고 자동차에 넣는 그 고무주부를 전부 다 그 갖다 놓고 빌려줍니다. 그걸 빌려서 이제 물에 띄워서 이제 저 멀리 가가지고 좀 조개가 큰 거를 따오고 그 다음에 이제 미역도 거 가면 많아요. 지금에는 뭐 참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많이 따가가지고 배를 타고 멀리 나가도 거의 없습니다. 하도 해산물을 많이 따니까 그때는 해산물 따는 사람도 없고 별로 바다에 갈 시간도 없고 그래서 해산물이 지천입니다. 너무 많아요. 그래 그걸 따가지고 이제 집에 가져오기도 하고 현장에서 끓여 먹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바다에 놀러 간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때의 농촌이라는 것이 한 마을에 사는 집들이 많지도 않습니다. 손가락으로 뭐 한 10집 정도 될까?
말까 그 정도예요. 내가 우리 집 있는데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하나. 마을이 보니까 11 집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아랫집이 있고, 저쪽에 이제 장례라는 집이 있고, 그 다음에 유시라는 집이 있고, 그 바로 맞은편에 또 집이 있고, 그렇게 있어요. 그런 거 많지 않습니다. 마을이라는 게 흥덩해요. 사람도 옛날에는 많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해산물도 솔직히, 바다에 가면은 지금에는 거의 없습니다. 그저 옛날처럼 그렇게 있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매일 가서 달라붙어서 따서 팔겠지요. 그렇지만 그때는 없습니다. 그리고 해산물이라는 게 그때는 매푼하지 않습니다. 구태여 바다에 가서 공짜로 거기에 가가지고 바닷물을 해산물을 채취해다가 먹으려고 안 해요.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해산물이 너무 지천으로 많이 나와가지고 옛날에는 제가 1960년대, 70년대는 대개 보면은 봄철에 이제 꽁치가 많이 나요. 강원도. 그때 이제 제가 꽁치라고 하는데 강원도 말로 까나리아라고 하기도 하고 다른 데서는 강에서 사투리로 꽁치라고 하는데 한 마리당 50원, 30원씩 이렇게 해요. 1950년대, 60년대는 그렇게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바다에 가서 미역이고 서피고 그 해산물을 사람들이 채취를 하려고 안 합니다. 싸니까 그냥 사서 먹는다. 거기에 갓도 오고 하면은 발품을 팔아서 갓도 오면은 농사 일하는 것보다 하루를 다 까먹으니까 시간이 아깝다. 차라리 그 시간에 농사를 지면은 돈을 더 번다 해서 해산물은 싸니까 아낙네들이 머리에 이고 농촌을 찾아서 방문해서 판매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도시 같은 데는 찰떡 이렇게 하면서 팔잖아요. 그런 식으로 번데기 팔 때도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팔잖아요. 근데 농촌에도 어촌에 사는 사람들이 머리에다가 이고 이제 바구니에다가 이고 농촌으로 이제 해산물을 팔러 옵니다. 그러면서 소리를 질러요. 그러면 이제 불러서 이제 사 먹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쌀을 주고 사서 먹고 그래요. 어뢰 농촌마다 가면은 게 같은 것도 빡대기가 완전히 사람이 머리통만 한 걸 다 먹고 안 버립니다. 게를 사 먹고 큰 대게 빡대기가 사람 머리만 합니다. 그래서 그걸 버리지 않고 방에서 나오는 문을 열자마자 뜰 바로 처마 밑에다가 매달아 놓으면은 복이 들어온다 해서 집집마다 큰 대게 사람 머리통만한 게빡대기는 매달아 놓습니다. 그래 집집마다 가면은 그 큰 게를 먹고 버리지 않고 매달아 놓은 게빡대기가 사람 머리만 한 게 매달려 있습니다.
대부분 있어요. 그러니 그때만 해도 그 개빡대기라는 게, 개라는 게 그 큰 게 대게가 그렇게 많이 났어요. 요즘에는 영덕 대게에 영덕이라는 강구항 이런 데 가도 대게를 잡으려면은 아주 멀리 나가야지만은 있고, 대게도 많이 생산이 안 되고 줄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옛날에는 그 바다 근처에서도 그런 큰 대게들이 나옵니다. 나와요. 그래서 그런 큰 대게도 영덕이 안 가도 바다 근처에서 많이 나와요. 그때는 해산물이 지천이니까 배를 가지고 나가면은 배에도 만선이 돼서 싣지 못할 정도로 배가 기울어져서 완전히 바다에 빠질 정도로 많이 싣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뭐 지천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해산물도 싸게 많이 사 먹고, 그다음에 동네 냇물 있잖아요. 갯가 이런 데도 민물고기도 지천입니다. 옛날에는 농약을 잘 안 썼잖아요. 메뚜기라든가, 그다음에 민물고기도 지천이고, 냇물도 맑아서 완전히 우물물이나 똑같아요. 그런 데서 이제 여름철에 목욕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물도 좋고, 그래요. 그래서 메뚜기도 천지입니다. 저도 시골에 농촌에 살았기 때문에 메뚜기를 잡아가지고 그 프라이팬에다가 기름을 이제 바르고 거기에 이제 볶아서 먹어요. 볶아서 발갛게 되면은 메뚜기 날개를 전부 다 뜯어내고 먹으면은, 입을 씹으면은 꼬독꼬독 씹으면서 그렇게 맛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이 먹었어요. 완전히 그냥 메뚜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푸대로 완전히 잡을 정도로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농촌 이제 들판에 나가면은 메뚜기들이 사람이 가면 지나가는데 앞이 완전히 보이지 않을 정도로 확 날아가고 그래요. 엄청납니다. 그리고 이제 민물고기도 많고, 또 과일도 전부 다 많습니다. 농촌에 가면은 농촌 집 주변에다가 감나무라든가 밤나무라든가 뭐 깨나무라든가 살구나무라든가 이런 기본적으로 다 거기에다가 이제 심어 놔요. 그러니까 과일도 포도나무 뭐 나무 해가지고 다 심어 놔요. 그러니까 과일도 자동적으로 이제 먹게 되고, 그다음에 뭐 물고기도 많고, 그런 물고기도 잡아서 먹고, 미꾸라지도 뭐 지천입니다. 요즘에는 뭐 좀 양식을 하지만 옛날에는 양식을 할 필요도 없고, 우리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살았어요. 요즘에는 뭐 개고기도 이제 우리나라 말고 외국에도 개고기 먹는 나라가 있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개고기를 먹지 못하도록 이제 법으로 제정한다고 해서 이제 앞으로 사철탕이나 보신탕은 먹지 못한다. 옛날에 우리가 클 때는 개는 반려동물이 아니라 길러서 먹는 가축이다. 그러니까 소나 닭이나 같은 가축이다. 그러니까 길러서 개도 잡아서 먹고, 그래서 옛날에는 폐병이 많이 걸렸습니다. 영양이 부족해서. 그래서 폐병을 고치려면은
개고기를 몇 마리를 먹어야 한다. 이런 얘기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개를 잡아서 이제 한 2마리, 누런 황견을 잡아서 한 2마리, 3마리 정도를 장복을 해서 먹으면은 폐병이 나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유래가 되고 나온 말이 보신탕이다. 그래서 폐병이라는 것은 원래 몸이 약하고 영양이 나쁘면은 병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몸을 보호해주고 영양분을 보충해주면은 낫는다 해서 개고기라고 안 하고 보신탕이라고 한 그 단어가 나온 그 유래가 거기서부터 이제 고사성어가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신탕이라는 게 그게 그 기울 보자에다가 몸신자에다가 우리가 끓여서 먹는 탕자, 그게 한자입니다. 보신탕. 그래서 보신탕이라는 게 거기서 이제부터 시작해서 나오기 시작한 말이에요. 농촌에서 폐병이 걸리면은 반드시 개고기를 먹어서 치료를 해야 된다. 한 2마리만 먹으면은 폐병에 치료가 된다 해서 옛날에 한약에서도 그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농촌에서도 개를 먹으면 폐병의 치료가 막 됩니다, 거의.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보신탕이다 하는 이름이 거기서부터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 가지 이름이 여러 가지가 별칭이 있긴 있지만, 그래서 옛날에는 개를 반려동물이 아니라, 요즘에는 집에서 개를 반려동물이라 해가지고 방 안에다가 들여서 같이 자고 이렇게 했잖아요. 옛날에는 개를 방 안에 들여다가 같이 끼고 잔다. 상상도 못했습니다. 더럽다고. 그때만 해도 이제 식용견이 대부분이지요. 요즘에는 관상용으로 이제 품종 개량을 해가지고 이쁜 개들이 많이 품종이 나왔지만은, 옛날에는 전부 다 똥개 이런 식용용으로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때는 혼자 살아도 개하고 같이 방 안에서 기르면서 산다. 그런 소리가 들리면은 동네에서 완전히 미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반려동물이라는 얘기는 일체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개하고 사람하고는 완전히 개는 집에서 도둑을 이제 지키는 가축이다. 그렇게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냥을 시킬 때 이제 개를 많이, 옛날에는 우리가 클 때는 산에 토끼도 많았습니다. 짐승들도 많았어요. 꽁도 많습니다. 꽁이고 토끼고 지천입니다. 그러니까 개가 진돗개라든가 이런 개를 데리고 가면은 사냥을 잘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냥을 시키기 위해서 이제 개를 기르고, 그다음 사냥개 그때 기르고, 아니면 집에서 이제 먹으려고 기르고, 집에 도둑을 지키려고 기르고, 그런 용도로 사용했지, 사람의 쓸쓸함을 달래주는 반려견이라는 뜻은 없었습니다, 그때는. 그래서 요즘에는 질병이 창궐하는 시대에는 사람들이 너무 1인 가구가 많다 보니까 개에 의존을 해가지고 쓸쓸함을 달래면서 서로 교감을 하면서 사람들과 사람하고 같이 교감을 나누면서 사는 것을 대용으로 이제
반려견을 이용해서 사는 사람이 많이 생겨나기 시작했지요. 사실상 사람하고는 사람하고 똑같이 1대1로 비교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혼자 사는 사람이 그런 데 의지를 해서 서로 교감을 나누면서 산다.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개보다는 사람이 그래도 건강상의 건강상을 따진 측면을 따진다면은 개보다는 사람이 훨씬 더 교감이 좋고 건강에는 더 좋습니다. 그렇지만은 사람이라는 거는 서로 감정의 동물이고 그렇잖아요. 동물들은 감정이 있지만은 사람처럼 감정이 틀려서 서로 미워한다. 그 다음에 약을 올린다. 저거 끝까지 애를 먹인다. 이런 것은 동물들은 그런 생각을 못 하거든요. 그냥 생각을 못 합니다. 자기 동물들도 동물 가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동물과 동물 간에는 같은 개라도 저놈의 개 앙숙이다 해가지고 저놈만 오면 달려붙어서 물어뜯고 그런 건 있어요. 그렇지만 사람들한테는 거의 사람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거의 100% 순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산다는 건 한쪽이 완전히 순종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나요? 옛날에는 이제 남자들은 남존 여비 사상이라 해서 남자는 하늘이고 여자는 땅이다 해가지고 여자는 시집을 가면 무조건 남편한테 순종을 해라. 남자들이 하라는 대로 하고 고분 말을 잘 듣고 자기 주장을 하지 말고 남편 화를 돋구지 말고 남편이 하자는 대로 하고 순종을 해라. 옛날에 어른들이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옛날에 남자들이 신부감을 택할 때는 얼마나 고분고분하고 순종을 잘하고 남편 말을 잘 듣고 그렇게 하는 여자를 최고 신부감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때는. 남존 여비 사상이라는 것도 한자입니다. 산의 남자는 이제 높을 존자, 계집 여자, 낮을 빛자 해서 남존 여비 사상이라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여자를 옛날에는 순종을 해야 된다 해서 그 당시 결혼관이라는 것이 여자들은 순종하고 남존 여비 사상이 짙었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남자에 순종해야 된다. 그렇지만은 지금에 그렇습니까? 지금에는 평등해야 된다. 모든 것이. 그러니까 지금에는 그렇게 순종하는 것은 개밖에 없다. 개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내 맘대로 하면은 주인한테 오직 주인이 하는 대로 따라온다, 순종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개를 기르지요. 사람은 순종하는 게 없잖아요. 자기 주장이 많기 때문에 더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개하고 반려견을 데리고 사는 게 낫다. 그래서 이제 반려견이 이제 혼자 사는 사람한테 이제 애로움을 달래주는 대안으로 이제 현대에서는 등장하게 됩니다. 그게 좋은 것만은 모든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반려견이 많이 생김으로써 반려견이 옮겨오는 질병들이 많다는 얘기죠. 우리가 알게 모르게 많아요. 반려견을 밖에 이제 저희가 운동하러 나가다 보면은 옷을 입히고 발에다가 신발을
신발을 신기고 이렇게 단장을 해가지고 나오는 것도 많지만은 반려견이 아무리 깨끗이 한다고 해도 병을 옮길 수 있는 그 매개물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그래서 질병이 더 많이 생길 수도 있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사실은 그런 경우도 있긴 있어요. 그래서 사람도 서로 사이가 맞으면은 반려견보다는 몇 배로 건강에 좋습니다. 사실은. 그래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 외로움을 달래는 것도, 반려견, 그 다음에, 반려기구, 뭐 이런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있는데, 그것이 좋은 점만 있는 게 아니라 나쁜 점도 많이 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동물의 그 알러지를 또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동물 털 알러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동물이 이제 사람한테 병을 옮기는 그런 매개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 털 알러지가 또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 반려견을 기르려고 하면은 그것도 사람의 그 보살핌이 필요하잖아요. 똥 누우면은 똥 치우고 사료 비용도 들어가고, 반려견을 제대로 키우려면은 한 15만 원에서 한 20만 원대 이상 들어간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그 없는 살림에 키우기라는 것도 상당히 힘듭니다. 그런 경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클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집에서 짐승을 방 안에까지 들여다가 같이 자고 기른다?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뭐 펫 카페라든가 펫 그 상품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펫 그 수의사, 질병 치료사도 나오고, 그런 상가는 옛날에는 아예 없습니다. 없어요. 그리고 기르는 집도 한 집도 없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남존여비 사상이라고 해서 개 대신 뭐 사람을 개 취급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의 개가 할 수 있는 이 역할은 여자들이 그때는 대부분 했다고 보면 됩니다. 저거 여자를 비하하고 폄하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때 아득한 옛날에는 요즘에 보통 여자를 그렇게 막 다루고 순종만 하라고 하면은, 이게 지금의 뭐 옛날 조선시대나 이 사람이 뭐 있다고 소리를 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옛날 그 조선시대나 아득한 옛날에는 여자는 순종하는데 가장 그 의미를 많이 뒀습니다. 그래서 외로움이라는 게 거의 없어요. 혼자 사는 호랍이라도 그때는 결혼하기가 쉬웠지요. 여자들 남존여비 사상이 있기 때문에 억세고 그 주장이 강한 악마 같은 여자도 결혼을 하게 되면 순종을 해야 돼요. 그 동네에서도 순종을 안 하고 여자가 큰 소리가 나면은 집안이 망한다 해서 옛날에 그 속담이 그런 데서 나왔습니다. 순종을 안 하고 여자 목소리 크면 집안이 망한다 하는 것도, 암탉이 울면은 집안이 망한다 하는 것이 거기에 비유해서 이야기가 나온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남편한테 순종을 하지 않고 여자 목소리가 크고
도리어 남편을 억누르고 남편을 순종시키고 하는 여자 목소리가 크고 더 악녀고 악처고 그런 사람들은 암탈기다. 암탈기 목소리가 크고 암탈기 크게 우는 소리가 들리는 집안은 망하는 집안이다. 그런 데서 이제 그런 속담이 나오기 시작한 유래가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없는 호랍이라도 이제 결혼하기가 쉽습니다. 가부쌈이라고 해서 혼자 사는 사람을 포대기에다가 가부를 몽땅 넣어서 완전히 쌀가마니처럼 들고 가가지고 가부쌈을 해가지고 같이 이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종 시대를 해서 여자가 아무리 성질이 나빠가지고 남자 같은 성격이라고 해도 이 남자 앞에서는 남자는 하늘이다 해서 남존 여비 사상이 있고 여자는 순종의 대상이다. 그런 시대의 사조이기 때문에 애로움이라는 게 없습니다. 대개 보면.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그렇게 해서 살았어요, 다. 그래서 옛날에는 그 칠거지약이라는 것도 그런 데서 이제 바탕으로 시작해서 그 칠거지역이라는 그 법제도도 그런 데서 나오게 됩니다. 여자는 아들을 못 낳고 뭐 하면은 소박을 맞고 친정으로 되돌려 보낸다 하는 것도 그때는 여자는 순종시대고 그다음에 그 남존 여비 사상이 있다. 그리고 남아 선호 사상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사실상 그래서 옛날에는 그 이혼이라는 거는 거의 없습니다. 이혼을 한다고 그러면은 그 이상한 집안으로 이제 낙인을 찍혀서 나중에 그 자식들이 결혼을 한다고 해도 내래 그게 이제 딱지가 붙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집안은 신랑 신부감을 고르면 안 된다. 또 그 집안에 내리 또 그런 풍습이 있는 집안들은 항상 또 이혼을 하게 된다 해서 피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안 그러지만은 그래서 옛날에는 그 완전히 그 이혼을 하는 집안을 완전히 망치는 행동이다 해서 완전히 그 호적을 파가지고 가거라. 호적을 파서 내버립니다. 그래서 너 혼자 호적을 파서 가지고 가서 네 혼자 호적을 만들어서 살아라. 우리 집안하고는 아니다. 그렇게 합니다. 그 옛날에는 그렇게 집안에서 정말로 아주 낙인을 찍혀가지고 아주 집안이 망할 정도로 그런 나쁜 일이 있으면 호적을 파라고 합니다. 호적을 파라는 거는 지금으로 말하면 호적에서 제적을 해가지고 호적을 없앤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혼자 이제 호적을 만들라. 그걸 갖다가 유식한 말로 새로 취적. 그런가 자기 개인이 이제 호적을 새로 만든다. 그걸 갖다가 취적을 해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혼이라는 게 거의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그때의 그런 사상들은 오직 우리가 지금 현 시대하고 비교하면은 정말 구시대적이고 좋지 못한 사상이다. 그렇게 얘기하지만은
모든 것이 나쁜 것만은 모든 것이 있는 게 아니에요. 좋은 것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인성이 이제 그 이면에는 밑바탕에는 인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 사람의 인성을 중요시했어요. 그래서 요번에 2024년도에 그 대학교 그 수능 시험도 중요시했지만은 여러 취업이라든가 대학교 입시 시험에서 인성 시험을 가장 많이 반영을 해서 학생을 선발했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요즘의 시대는 인성이 제로 상태다. 옛날에는 그 사람의 인성, 그것을 가장 중요시 했다면은 지금에는 완전히 그 반대로, 지금에는 인성이 거의 제로 상태에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옛날에 그 조선시대도 아니고 이게 도대체 뭐야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옛날에는 인성을 사람이 가장 중요시 했어요. 그때는 과거 시험을 보거나 이제 집안에 경조사 대사가 있을 때에 자식들의 결혼식이라든가 과거 시험을 볼 때나 인성을 따집니다. 그 집안에. 그래서 그 집안에 그 과거에 못된 그 질병을 앓은 적이 있는가, 아니면 못된 폐륜아가 있었는가, 그리고 그 집안에 또 높은 벼슬을 한 일이 있는가, 이런 걸 따집니다. 인성을 많이 따져요. 그래서 그 집안에 연료 집안이다, 효자 집안이다, 이런 걸 이제 따지는 것도 인성입니다. 그 집안에 아주 효자 집안이고 연료문을 세우고 아주 내리내리 벼슬도 많이 하고 못된 짓도 폐륜아도 나오지 않고 아주 효자 연료들만 줄줄이 족보에 들어가 있는 최고의 집안이다 해서 과거 시험이나 자식들의 결혼을 할 때도 그걸 중심으로 해서 보고 결혼을 시키고 시험에 합격을 시키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요즘에 2024년도에 그 보도를 보게 되면은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서 점수가 몇 점이 나와가지고 좋으냐 나쁘냐 따지는 것을 따지지 않고 인성 교육, 인성 점수를 가장 최우선으로 점수를 매겨서 사람을 뽑는다. 그것이 보도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회가 인성이 완전히 없는 사회가 돼버려서 너무 삭막하다. 인성이 없으면은 점점 삭막해집니다. 그래요. 인성이라는 교육을 지금에 나도 이제 한자 한문을 가르치고 있지만은 여러 그 기관에서 이제 그 한자 한문을 가르치는 것은 옛날 그 풍습을 많이 도입을 한다 해서 한자 한문을 가르치는 것은 인성 교육도 같이 교육을 가르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인성 교육을 좀 가르쳐 달라고 많은 주문이 들어옵니다. 사실상. 그래서 아무리 지금에 가가지고 인성 교육을 가르치고